자, 여러분 교재 142페이지에 제 7절이고요. 네, 지구 단위 계획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네.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우리 첫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서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라고 할 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잠깐 소개를 할까요? 네, 보시죠.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여서 결정한다고 배웠습니다. 첫날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과 변경, 그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요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도시적과 도시적 밖으로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넓게 보셔야 되니까 일단은 도시적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는 대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공부해요. 그리고 도시적 밖에서 또 어떤 동네를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도시적과 도시적 밖으로 구분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크게 한 세 가지. 나중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하면은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안 하면은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구역 지정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내용, 그리고 개요하고 실효 규정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번 시간에 강의를 준비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첫날 다 설명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이니까 그냥 가만히 한번 보시고 첫날 1, 2월 첫 주에 들었던 기억들을 한번 되살려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되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서울시고 우리 서울시는 한 개의 도시잖아요. 이렇게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구역,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무엇이죠? 아니거든.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지.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죠. 알고 계셨죠? 그죠? 네.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반복하다가 점차 이제 여러분 실력이 쌓이게 되는 거지 뭐. 처음부터 물으면 다 대답하시면 저도 뭐 할 거예요. 그죠? 네. 일단은 하나의 도시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니까 우리 서울은 하나의 도시잖아.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해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강원도 가평군은 한 개의 군 관할구역이잖아. 가평군이라면은 가평군은 군 관할구역 단위로 가평군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라고. 그래서 도시나 군 단위로 도시나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도시군 계획입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에는 국토종합계획이 있었고, 광역계획을 단위로 하면 뭐죠? 광역도시계획. 군 또는 시 또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면 도시군 계획,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때 자, 이만큼은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인데 여러분, 녹지지역이면서 동시에 배워서 지난주에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두 개의 용도구역을 배웠습니다.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렇죠. 그 그린벨트 아니면 공원으로 묶인다 그랬죠. 네, 너무 좋네요. 자, 근데 이렇게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묶여 있으면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에서 개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잘 보십시오. 여기는 서울시 그린벨트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이만큼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은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버립니까? 주변적 특성에 맞도록 개발합니까? 주변적 특성에 맞도록 개발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은 서울시 관할구역 중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서울시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지구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가 뭐냐면은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입니까?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는 일부 지역 단위예요. 일부 지역 단위. 그러면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개발되거든.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세 토막으로 설명한 거죠. 여러분,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고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니까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으로 이해하면 되잖아.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에요.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개발 계획입니까?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입니까?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에요.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으로 그린벨트 풀린 지역을 개발하는 거죠.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서 고시하면은 무엇이 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이제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아셨죠? 지구 단위 계획이 뭐죠?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한 5번 정도 해드렸죠? 이제 외우신 거죠. 이렇게 해서 또 3일 되는 잊어버려요. 그죠? 괜찮아요. 또 하면 되지. 계속 반복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서울에서 아니면 서울시 밖에서 어떤 동네를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개발할까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이죠. 지금도 중요한 거죠. 왜요? 시험하고 직결되고 실무에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걸 넓게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넓게 할 거예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여기는 서울이에요. 서울이니까 용도지역은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가정합시다. 서울시 도시지역으로 가정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고. 밖으로 나가면은 도시지역 밖이지 뭐.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밖이라고 가정합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입니다. 일단 이거 물어봅시다. 여러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밖에는 5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그때 관리지역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책 찾으면 반칙, 책은 그대로 두고 이건 찾으면 안 되죠. 앞에 보시고 이야기하죠. 관리지역 뭐가 있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이 있죠.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그리고 2개는 뭐죠? 농림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 밖에는 5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도시지역 밖에 5개의 용도지역에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0.1%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벌써 상위 0.1%에 해당하게 된 거죠. 오케이. 부동산 분야에서.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5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자, 목적을 듣고 무슨 용도지역에 맞춰야 됩니다.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어 있는 땅,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된 땅,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땅은 계획관리지역이죠. 너무 좋은데요? 네, 계획관리지역이죠. 자, 그래놓고 이제 서울로 다시 갑시다. 이게 서울인데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머릿속에. 서울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고 그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서울에.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의무적으로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에서는 임의적 지정 대상과 의무적 지정 대상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하면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동네를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개발이 가능할까? 서울에서. 궁금하시죠? 일단은 임의적 지정 대상 교재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오세요. 143페이지 보세요.
143페이지 저 위에 02번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대상 찾으셨습니까? 내려갑니다. 바로 밑에 보니까 큰 1번 해가지고 도시적 안에서 지정 대상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고. 임의적 지정 대상 찾으셨나요? 네, 눈에 확 들어오게 동그라미 해버리죠 뭐. 네. 그리고 저 밑에 박스 밑에 보여요. 의무적 지정 대상. 그래서 도시적 안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개발을 하여야 할 곳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넓게 보셨죠? 근데 박스 안에 보니까 도시적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12개. 그거 다 외우세요. 라고 하면 이제 재미없죠, 공법이. 그죠?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읽어보시면 돼.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앞으로 묶어서 읽어보시면 되니까 별표하셔야 됩니까? 알 적어야 됩니까? 알 리딩 읽어보자고 표시해놓고 한번 읽어보시고 8번은 별표하고 싶습니다. 8표를 별표하고 싶고요. 이제 8번을 이해하면 되니까 이해하면 외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8번을 네, 별표두고 들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서울인데 여보세요. 서울시에서 녹지주로 묶여있어. 여기는 서울시 관할구역에 녹지주로 묶여있는 땅이라고. 우리가 상식으로 녹지주로 묶여있는 땅을 녹지주로 묶어 서울시에서 녹지적으로 용도지를 결정고시 해놓고 그 땅을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해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녹지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안 돼요. 안 되고 이만큼이 녹지지역이었다가 있잖아요. 녹지지역이었다가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되는 거야. 이 땅이 녹지지로 묶여있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되면 개발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녹지지역에서 도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은 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앞으로 서울시 관할구에서 녹지주로 묶여있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풀리면은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은 서울시에서 그냥 둡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합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고시 할 수 있고 3년 내에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단위 계획 결정해서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 지역 단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개발하면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요. 서울시 녹지 지역 위에 두 가지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로 묶여있고 나머지는 그린벨터, 나머지는 공원으로 묶여있죠.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묶여있잖아. 그리고 여기를 맞춰보십시오. 서울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이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려고 만든 용도구역이 뭐죠? 와, 대단하시다. 이것이 시가와 주둔구역이잖아. 그럼 봐요.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공원으로 묶여있고 시가와 주둔구역으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려고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이 유보된 이 동네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해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주둔구역과 공원 등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해서 그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으로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써 머릿속으로 입체적으로 한번 이해하신 거잖아.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8번 동그라미 8번 박산에 출것십시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주둔구역 또는 공원까지 줄 거예요. 이렇게 묶여있으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해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뒤에 보라고. 묶여있다가 뭐가 되는 구역이죠? 해제되는 구역이죠. 앞으로 도시적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주둔구역과 그죠? 공원 등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 결정해서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 것입시오. 녹지주로 묶여있다가 무수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별표해드리는 거 8번은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보세요. 잠깐만. 여러분 여기요. 제가 용도구역 설명할 때 인천을 예를 들었거든. 그럼 이게 인천이라면 여기는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가 있겠죠. 그죠?